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ESG 중에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 이슈가 많아지기 때문에 환경 중에서도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최근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특히 유럽 지역에서 에너지 안보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립도가 낮으면서 여러 가지 에너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입해 오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이런 루트들이 이제 유럽 지역에서 이제 수입을 좀 자제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안보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지금 피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정책의 영향이 어떻게 전 세계의 에너지 안보 이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1번 보시면은 리파워 EU 계획이 실질적으로는 5월 18일 날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됐는데, 이거에 발표된 계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발생이 됐고, 그 이후에 3월 달에 유럽의 정상들이 그렇게 되면 에너지 자립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 말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유럽에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한번 세부 계획안을 발표를 해봐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름이 리파워 EU라는 명명이 붙여졌고, 이런 계획들을 2달 동안 연구한 끝에 5월 18일 날 이 계획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들이 발표가 됐는데 두 가지 갈래로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자,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망을 다각화하자. 이 두 가지 부분은 뭐냐면은 유럽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계획을 제시를 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 계획안들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특히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가 왜 들어갔냐면, 유럽 지역에서는 환경 정책에 대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정책을 많이 펼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정책이 2019년 12월 달에 발표된 그린 딜 정책입니다. 그린 딜 정책의 핵심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서 그런 탄소 배출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가 그린딜 정책의 핵심인데, 그 정책을 근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됐는데, 작년 7월 달에 발표된 정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P4P55입니다. 그래서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90% 줄이자. 어느 시기에? 2030년도에. 2050년도에는 2019년 말에 발표한 그린딜 정책을 펼치기 위한 세부 계획안으로 1990년 대비 55%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정책을 작년 7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 전환, 에너지 전환도 친환경 전환을 하는데, 기존의 친환경 정책 플러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기존 정책을 유지시키면서 에너지 자립도도 높이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한 축에 놓고 다른 축은 러시아에서만 수입해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대상으로 적재적소에 에너지온을 수입하는 뜻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각화, 이 두 가지 정책이 그렇게 결부돼서 리파워 EU 계획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부터 좀 말씀드리면, 유럽의 환경 정책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 가스를 줄이는 정책이 하나의 큰 축이었는데, 거기에 에너지 자립도도 높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7월 달에 발표한 P4, P55 패키지보다도 더 신재생 에너지를 2030년도에 확대하자. 원래는 발전량의 40% 정도를 신재생 에너지로 확정을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5% 더 늘려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을 45%로 올리자라고 이번에 리파워 EU 계획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뭐 풍력인지 태양광인지 어떤 부분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 부분에서 이 부분을 확대하자라고 리파워 EU 계획에서는 밝혔습니다. 특히 태양광이 왜 중요시 되냐면, 다 아시겠지만은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유가도 많이 오르고, 석탄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발전 단가로 보면은 경제성이 오히려 태양광 발전이 경제성이 우위에 있는 위치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 경제성이 있으면서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도 측면에서,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설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수입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치한 이후에 에너지온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에너지 자립도 플러스 친환경 에너지에도 합당하다. 그리고 경제성까지도 있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많이 확대하자가 리파워 EU 계획의 주요 계획입니다. 특히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건물에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아니면 공공용이든 모든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법안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하려고 지금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신축 건물에는 뭐 공공 건물이라든지 주거용이라든지 사무용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 되는데, 이 흐름이 얼마만큼 중요한 흐름이냐면, 기존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깔아서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성의 태양광 발전이 있었는데, 이거는 B2B 개념에서 건물용, 주거용 등등의 태양광 패널을 어느 도시나 어느 집으로 가더라도 태양광 패널이 있으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은 에너지 전환이 B2B 영역에서 B2C로 전환이 되고, 언제 어디서나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 자립도가 넓혀지면서 전기의 생산성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유럽에서 계획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한 동시에 친환경 플러스 에너지 자립도를 넓히자,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고요. 외에도 뭐 수소 생산 역량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수입을 확대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바이오 메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발전을 주력으로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가장 큰 이번 리파워 EU 계획의 가장 큰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정책은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공급망 다각화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천연가스 소비량의 유럽에서 90%를 수입해 오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45%가 러시아산입니다. 그 다음에 석유 소비량은 97%가 수입해 오고 있는데 수입 물량의 27%가 러시아산이 차지하고 있고 무연탄의 경우도 70% 정도가 수입해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러시아 물량이 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의존도가 자립도가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인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또한 방편은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무연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연료 부분에 대해서 수입산을 다각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동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공동 플랫폼, EU 국가의 공동 플랫폼으로 LNG를 사올 때 적정한 가격으로 사올지에 대해서 아니면 천연가스 등 그리고 석탄 등 그런 것들을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고 투자의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LNG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바로 수입해 온다고 수입해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LNG 터미널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LNG 터미널이 있어야지 거기가 LNG 터미널을 통해서 이제 내륙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LNG 터미널도 많이 건설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파워 EU 계획에는 이런 이제 그 에너지 공급 다각화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 지침, 기존의 에너지 효율 지침의 개정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기존 9% 감축하는 목표를 그 제한을 13%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더 에너지를 효율화시켜서 에너지 소비를 절약 측면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정책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고 한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현대중공업 계열의 태양광 모듈 전문 업체로서 여러 지역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 주요 중점 지역에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 이 회사를 소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유럽 지역의 매출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유럽 호주 지역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522억에 불과했는데 2021년의 매출액은 2282억으로 월등하게 증가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올해 1분기에는 1007억을 기록하면서 작년 매출의 거의 한 분기에 50%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지역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파워 EU 계획에 발맞춰서 이 유럽 지역에서의 태양광 발전 시장은 앞으로 많이 커질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많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 성장은 유럽 지역에서의 매출 성장이 이끌 거라고 보고 있고, 매출 성장이 곧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리파워 EU 계획에서 수혜를 많이 보면서 매출하고 수익성이 많이 개선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향후에도 매출 성장성이 유럽 지역에 많이 집중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파워 EU 계획하고 그 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